무기력한 청중들, 그리고 힘이 없는 발표자, 이런 청중과 이런 발표자가 있는 발표장은 정말로 불이 꺼진 암흑기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표장이 이런 암흑기에 들어있다면 불이 꺼진 PT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에 알려드리는 유니크한 컨셉을 PT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치 홍보 문구, 그리고 국가나 아니면 도시, 그죠? 예,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혁신의 나라, 최고의 나라, 새로운 나라, 창조의 나라, 국민의 나라, 시민의 도시, 그죠? 인간의 도시, 사람의 도시, 놀라운 도시, 최강 도시, 부유한 나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런 도시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이 왜 우리는 와닿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너무 크고요. 그리고 너무 최상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거나 최상위 표현들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나라가 혁신, 선진, 발전, 시민, 사람 이렇게 말하기에는 똑같은 큰 거를 크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떻게 말해야 좀 더 구체적이며 컨셉화가 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름다운 나라가 부강하다, 그죠? 아름다운 나라는 부유한 나라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강한지, 그리고 왜 부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겠죠. 컨셉은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란 말은 그려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슬쩍 그려져야 되고요. 또는 쉽게 비유가 돼야 됩니다. 이거와 같아요, 저거와 같아요, 이런 원리야, 그렇죠? 이런 흐름이야 라고 하는 비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해되고 전달 잘 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할 것,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전적 정의와는 좀 달라야 하고, 그리고 나나 우리 나라, 우리 도시 고유함이 묻어나도록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했던 경쟁자들이나 다른 다른 나라가 얘기하는 거와 어때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아름다운 나라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말하려고 하니 구체적인 거, 새롭게 정의하는 거 잘 떠오르지 않죠?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네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름다운 나라가 뭐야?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문화의 힘이 높은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고, 이 아름다운 나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매우 평범한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이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셉이란 되게 멀리 있는 아주 뜬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만의 의식으로 새롭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의를 여러분 보고자 한 발표에 써 보시게 되면 상대방도 그 정의와 구체성에
놀라거나 아니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할 때는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건 이런 거와 다르고 이런 거와 같아 라고 하는 비유를 상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충북대학교의 학생들과 이틀 동안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샘플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던,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입생들에게 혹시 여러분의 학과를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습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연한 소개가 있잖아요. 그쵸? 늘 해왔던 소개. 근데 이거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확실하게 와닿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학과가 갖고 있는 전통성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쓰자니 너무 뻔하고, 또 그걸 바꾸자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눈에 띄는 학과가 있었어요. 천문우주학과. 너무 멋지죠?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신입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어떻게 우리 대학교만의, 우리 학과만의 소개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자, 그때 첫 번째 힌트, 기존의 문구들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거리가 될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나 문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쭉 읽어보니까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시작인 천문우주학은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잘 쓴 문장이에요. 그쵸? 이렇게 요 문장. 그쵸? 그러면 뒤에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문우주학과는 어쩌면 모든 과학의 시작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가설을 한번 던져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이며 시작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상징과 비유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컨셉이란 구체적이고 새롭게 정의하는 거라 했으니, 기초과학, 과학의 기초, 과학의 시작, 그죠? 모든 만물의 시작. 그래서 저는 떠오른 건 근본, 그쵸?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 그죠? 전원 버튼도 전부 다 알파 오메가를 구체적으로 상징화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알파 오메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일단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구체성이 없어서, 그러면 시작과 끝이 뭘까를 막 떠오르다가 저한테 떠오른 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걸 떠올랐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천장화가 전 떠올랐어요. 그죠? 이게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마 저는 시작과 끝, 그리고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이 연관성을 갖고 있고, 아마 저의 뇌 깊숙이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천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에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4년 반 동안 그린, 그죠? 천장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저는 요 부분, 그죠? 신과 아담이 손을 대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컨셉을 나는 천지창조,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다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손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비슷한 손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미지 사이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한번 들어가서 쭉 검색해 보니 비슷한 손들이 꽤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클릭한 다음에 큰 이미지를 가져오죠. 내가 PPT에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수정 변형할 때는 너무 작은 걸 가져오게 되면 확대했을 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큰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져온 다음에 조절하시는 게 좀 더 깨지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한 장짜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를 이렇게 자른 거죠. 왜 우리 자르기 툴로 복사한 다음에 하나씩 자르면 얘가 하나,
얘가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무엇인가 손이 맞닿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그 대신 저는 조금 더 동선을 좀 바꿔서, 그렇죠? 동적인 느낌을 좀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짝 크기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천문 우주에서 미켈란젤로를 만나다. 모든 과학의 탄생은 천문 우주학에서 시작됩니다. 천문 우주학과에서는 광활한 우주의 자연현상을 배움과 동시에 미래 대중천문학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너무 당연한 사전적 정의로 소개를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새롭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에 답을 하는 것처럼 쓸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천문, 우주, 그리고 아까 있었던 문구에서 시작,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근본을 뭐예요?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고 거기서 컨셉을 맞춰서 손을 찾아서 어때요? 이렇게 소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영화나 아니면 이야기나 소설 같은 거에 비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쉬웠던 게 있죠. 오류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오류의 바다, 좀 약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요의 바다는 오류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천문우주학과에서 그런 오류를 충분히 고증을 통해서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요의 바다, 오류의 바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천문우주학과를 소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뻔한 내용으로 힘들게 PT를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만의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컨셉을 가지고 PT를 한번 이끌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 청중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기분 좋게 발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PPT 해부학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